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 남포항 석탄 항구에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포착된 가운데 인근 다른 항구에도 하얀색 포대 추정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의 한 항구에서는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의 유조선이 발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북한 남포의 한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하얀색 물체를 가득 실은 대형 선박이 등장하고 근처 육지에는 하얀색 물체가 쌓이는 경우가 최소 5차례 확인됩니다. 적재함으로 덮여있던 선박이 다음날 덮개를 열자 하얀색 물체가 가득하거나 선박에 실린 하얀색 물체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처럼 8월 한 달간 최소 11척의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싣고 남포 항구에 도착해 물체를 하역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BOA는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 석탄 대신 대형 선박들이 실어 나른 하얀색 물체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과거 고화질 위성사진과 비교해 해당 물체가 포대더미며 이 시기에 포대 단위로 유입될 수 있는 물품은 식량인 만큼 해당 물품은 쌀이나 밀가루 등 곡물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석탄 항구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이 항구에서도 하얀색 물체가 유입되는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저우산항에서는 대북 제재 대상인 유조선 예성강 1호가 포착됐습니다. 예성강 1호는 현지 시각 5일 현재 중국 저우산항 개선 장소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는 섬 형태의 대형 유류 탱크 지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한 유조선, 그것도 제재 대상 선박이 중국 근해나 인근 항로에서 포착된 적은 과거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직접 개선 장소에서 입항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된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7년 11월 예성강 1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옮겨 싣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예성강 1호를 비롯한 4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인도적 목적이거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BOA는 중국 정부에 관련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북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북한 경제를 분석한 결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당국의 국경 봉쇄의 영향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 기간에 11.4%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외무역은 195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5일 BOA에 북한 경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역이나 외환의 가용성도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대북 제재와 코로나 등 외부 요인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시스템 붕괴 등 내부 요인이 겹쳐 매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 경제 침체는 외부적 요인보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면서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제 부진에 대한 변명거리로 활용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개혁 개방을 통해 올해 경제적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과거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오는 17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를 만납니다. 이 씨는 북한 정권의 책임 추궁 방안 등의 조언을 구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고발을 위한 연대를 다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북한 인권 유린 피해의 상징이 된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의 초청으로 오는 1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자택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5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원비어 부모와의 연대를 계획했다면서 동생의 죽음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특히 북한의 자산 동결 등 재판 사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한하고 상대를 해서 소송도 하고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겼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좀 조언을 듣고 싶고요. 좀 상식성이 있으니까 원비어 가족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아들이 2016년 1월부터 17개월여 동안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지자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북한에 5억 113만 달러 배상 판결을 했고 원비어 부모는 이를 통해 지난 1월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자금 24만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비어 군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5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래진 씨를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래진 씨는 이번 만남에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동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13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데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과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석하며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와 권인경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 등도 참여합니다. 이 씨는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을 담은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민주 세계 시민들이 좀 더 안전을 보장받는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엔 연설을 해야 되겠다. 남북한 포함 유엔 제3자들이 모여서 1차적으로 판문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다음에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재발 방지하고 그다음에 진심 어린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래진 씨는 이번 의원연맹 총회 행사를 통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고 북한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북한의 강제 실종 실태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북한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엠네스티는 북한의 강제 실종 문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북한의 강제 실종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위치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북한 정권은 침묵했고 문제를 개선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강제 실종은 인권 탄압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된다면서 엠네스티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이 긍정적 변화를 보일 때까지 관심을 갖고 감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유엔 강제실종 희생자 기억의 날을 맞아 북한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실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의 행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브루스터시에서 한국전쟁 전사자의 이름을 딴 도로 명명식이 진행되고 표지판에는 육군병장 버논 저드 추모고속도로라는 도로명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오하이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일 브루스터시에서 한국전쟁 전사자인 버논 저드 병장의 이름을 딴 도로 명명식이 개최돼 크리스티나 로그너 오하이오주 상원의원과 저드 병장의 가족 및 후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드 병장은 22살이던 1950년 미국 육군 25보병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붙잡힌 뒤 이듬해 평안북도 북진의 다리골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67년 동안 행방불명이던 그의 유해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한이 보낸 55개의 유골 상자에 실려 미국에 돌아왔으며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폴 라케모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를 마친 뒤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 평화, 안정에 전념하는 미한 동맹과 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케모라 사령관은 2일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을지 프리덤 실드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지난달 31일 미한 연합사단 창설 이후 최초로 최대 규모의 사단급 연합 합동 화력 운용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대변인은 이번 연합화력 운용 훈련은 연합사단의 화력을 통합하고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과 미국 육군, 공군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한반도 전역 4곳에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